570년 전에 죽은 왕의 무덤에 지금도 별점 1점이 달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관객들이 놀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 개봉한 한 사극 영화가 1,000만 관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더 놀라게 만든 것은 영화의 흥행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영화를 본 사람들이 갑자기 지도 앱을 열어 570년 전에 죽은 왕의 무덤에 별점 1점을 남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자기 조카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역사를 처음 본 외국인들은 충격을 받았고 한국 사람들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 사람들은 570년 전 소년 왕의 이야기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딱 1초만 시간 내서 부탁드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나라. 나는 역사 칼럼을 쓰는 미국인 기자입니다. 15년 넘게 세계 곳곳의 역사 이야기를 글로 옮겨온 사람이죠. 왕이 쫓겨나고 왕좌가 뒤집히고 권력이 무너지는 이야기라면 이미 수백 번도 더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란 결국 같은 패턴의 반복일 뿐이라고. 무너지고 쌓이고 다시 무너지는 것. 그게 전부라고. 그런 내가 처음으로 흔들린 건 2026년 봄이었습니다. 보스턴의 한 극장에서 한국 사극 영화 한 편이 상영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요즘 북미에서 외국어 사극은 거의 주목받지 못하는 장르였죠. 전쟁 장면도 없고 거대한 제국도 없고 화려한 볼거리도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줄거리도 단순했습니다. 왕위를 빼앗긴 어린 왕, 그리고 그 곁을 지키는 시골 촌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상한 숫자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한국 개봉 한 달 뒤 그 영화의 누적 관객이 900만 명을 넘어섰다는 기사였습니다. 하루에만 8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극장을 찾은 날도 있었다고 했죠. 처음에는 단순한 흥행 뉴스라고 생각했습니다. 세계 어디서든 가끔은 예상을 뛰어넘는 영화가 나오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기사를 좀 더 들여다보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밀려왔습니다. 관객들의 반응이 평범한 영화 흥행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영화를 보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슬프다. 단 4글자였습니다. 그 말이 메신저 대화방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뒤따랐죠. 이미 영화를 본 사람들이 다시 극장을 찾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한 번 본 사람이 2번 보고 어떤 사람은 3번까지 찾아갔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말을 이미 알고 있는 영화를 왜 다시 보러 가는 걸까? 보통이라면 긴장감이 없어야 할 텐데 한국에서는 정반대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결말을 알기 때문에 더 보고 싶어진다는 반응이 쏟아졌죠.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 이름 하나를 검색했습니다. 단종. 검색 결과가 화면을 채우는 순간 나는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영화가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조선의 왕이었고, 실제로 왕위를 빼앗겼고, 실제로 17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나는 검색을 이어가다가 지도 앱 리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왕의 무덤이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별점 하나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리뷰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죠. 자기 조카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나는 처음에는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리뷰들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것이 장난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진심으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570년 전에 죽은 왕에게.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이 나라가 내가 아는 어떤 나라와도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역사란 대체 무엇일까? 이미 알고 있는 결말. 나는 영화를 보기 전까지 단종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 역사를 깊이 공부한 적도 없었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왕들로 이어졌는지도 몰랐죠. 그래서 나는 영화관 좌석에 앉으면서도 그저 하나의 사극 드라마를 보러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야기가 슬프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게 나를 얼마나 흔들어 놓을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나는 이상한 것을 눈치챘습니다. 관객들의 반응이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일반적인 영화를 볼 때 관객들은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조용합니다. 그런데 이 극장 안의 사람들은 마치 오래된 친구의 이야기를 다시 듣는 것처럼 반응했습니다. 어떤 장면이 나오기 직전에 이미 한숨을 쉬는 사람이 있었고, 대사가 나오기 전에 고개를 젓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초반부에 촌장이 등장했을 때 극장 안에는 작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는 계산적이고 조금 얄미운 시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유배지에 가면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을 거라며 어린 왕을 따라 나서는 장면이었죠. 나는 그 웃음이 단순한 유머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웃음은 이미 이 사람의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짓는 웃음이었습니다. 지금은 저렇게 우스운 척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다 알지. 그런 종류의 웃음이었죠. 그리고 소년 왕이 화면에 등장하는 순간 극장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웃음도, 속삭임도, 팝콘 봉지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화관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조용해지는 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긴장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었습니다. 아직 비극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은 이미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알기 때문에 더 슬픈 것이었습니다. 영화가 중반을 넘어갈 무렵 나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단종, 조선, 수양대군, 단어들이 하나씩 연결되면서 이야기의 윤곽이 잡혔습니다. 12살의 왕이 된 소년, 숙부에게 왕위를 빼앗긴 소년, 그리고 17의 나이에 강원도 산골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한 소년.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영화 속 촌장이 소년 왕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콩국수 타령을 하던 그 얄미운 촌장이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에서 내 옆자리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손수건도 없이 그냥 눈물이 흘러내리도록 내버려 두면서. 나는 그 장면을 보고 나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불이 켜졌을 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비슷한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다들 잠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죠. 마치 무언가를 마음속에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나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57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소년 왕의 이야기를 지금도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결말을 알면서도 극장을 찾고 이미 흘린 눈물을 또 흘리러 돌아오고 죽은 왕의 무덤에 별점 하나를 남기면서 분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 소비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의 사람들에게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태평양을 건넌 눈물. 솔직히 말하면 나는 처음에 이 현상이 한국에서만 통하는 감정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역사 속 왕의 비극이라면 어느 나라에도 있죠. 영국에도, 프랑스에도, 중국에도. 하지만 570년 전 사건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분노하는 문화라면 조금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감정이 한국이라는 특수한 문화권 안에서만 작동하는 것일 거라고 스스로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2026년 2월 말 영화는 북미 일부 극장에서 조용히 상영을 시작했습니다. 대형 홍보도 없었고 화려한 마케팅도 없었습니다. 영문 제목은 더 킹스워든. 나는 기대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개봉하는 외국어 사극이 북미에서 주목받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뒤 인터넷 영화 커뮤니티에 리뷰들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들을 읽으면서 천천히 등받이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게 됐습니다. 한 관객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 영화가 실제 역사 이야기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등장인물들이 마치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처럼 느껴졌다. 또 다른 관객은 이렇게 말했죠. 촌장이 등장하면 웃게 되고 소년왕이 등장하면 갑자기 가슴이 무거워졌다. 나는 그 문장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 감정이 내가 극장에서 느꼈던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많은 해외 관객들이 언급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소년 왕이 영월로 향하는 길을 걷는 장면이었죠. 대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설명도 없었고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 장면에서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 어떤 관객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이 없어도 그의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지나가고 있는지 느껴졌다. 나는 그 문장을 읽으며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면은 한국 관객들도 가장 많이 울었다고 말하는 바로 그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역사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같은 장면에서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죠. 그 순간 나는 뭔가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 영화는 단순히 한국에서만 통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조금 더 뒤에 찾아왔습니다. 한 해외 관객이 온라인에 이렇게 썼습니다. 영화 결말이 너무 슬펐다. 그 글 아래에 다른 사람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아직 영화를 안 봤는데 왜 스포일러를 하는 거야?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답했습니다. 이건 스포일러가 아니다. 이건 실제 역사다. 그 짧은 대화가 한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알고 있던 이야기. 하지만 해외 관객들에게는 단 2시간 만에 처음 경험하는 비극. 나는 그 간격이 주는 의미를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570년 동안 한 나라가 품어온 감정이 자막 몇 줄을 통해 태평양을 건너 전혀 다른 사람의 가슴까지 도달했다는 사실. 그것은 단순한 영화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 사실이 놀라우면서도 동시에 한 가지 질문을 더 강하게 붙들게 만들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래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기억은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한 나라가 기억하는 방식. 나는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한국 역사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소년 왕 단종, 그리고 그를 몰아낸 숙부. 이 정도의 권력 다툼은 세계 역사에서 흔한 일이죠. 유럽에서도 왕위를 둘러싼 피비린내 나는 싸움은 수없이 반복됐습니다. 영국의 장미 전쟁, 프랑스의 왕위 계승 전쟁.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도 이 사건은 그저 많은 역사 중 하나일 뿐일 것이라고. 하지만 자료를 읽어 내려갈수록 내 생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사건을 단순한 권력 다툼으로 기억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의리와 배신의 이야기로 기억하고 있었죠. 소년 왕 단종은 12살의 왕이 되어 아직 세상을 제대로 알기도 전에 왕좌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숙부가 군사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왕좌는 빼앗겼고 소년 왕은 멀리 산골로 유배됐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세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한국 역사에는 조금 다른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왕을 지키려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왕을 다시 세우려 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결국 실패했고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는 그 기록을 읽으며 잠시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역사서에는 그 사람들의 선택을 단 한 글자로 표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로열티, 충성이라는 단어가 가장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 한 글자가 담고 있는 의미는 단순한 충성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자기 이익을 포기하고 옳다고 믿는 일을 끝까지 선택하는 것. 그것이 한국 역사에서 말하는 충이라는 가치였습니다. 나는 그 단어 앞에서 한동안 자판에서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영화 속 촌장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그는 계산적인 인물처럼 보였습니다. 유배지에 가면 콩국수를 마음껏 먹을 수 있을 거라며 왕을 따라간 사람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행동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는 점점 소년 왕의 곁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됐고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걷는 사람이 됐습니다. 나는 그것이 단순한 영화적 연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역사 기록을 읽으면서 그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영화 속 촌장의 모델이 된 인물은 실제 역사 속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어몽도. 기록에 따르면 그는 단종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 시신을 몰래 수습해 산에 묻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왕위를 빼앗은 권력자의 눈 밖에 나는 일이었습니다. 발각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선택이었죠. 그런데 그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 세상에서 조용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나는 그 기록을 읽으며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왕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한 소년 왕과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끝까지 그 곁을 지킨 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수백 년 동안 한국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책으로, 입에서 입으로, 그리고 이제는 영화로 나는 그제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이미 결말을 알면서도 극장을 찾았는지, 왜 그 자리에서 울었는지. 이 영화는 새로운 이야기를 보여주는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슬픔을 다시 한번 온몸으로 마주하게 만드는 영화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장 놀란 것은 그 다음에 발견한 사실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단순히 기억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57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은 그 역사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지도앱 리뷰에, 온라인 댓글에, 그리고 극장 좌석 위에서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장면. 나는 그 화면을 처음 봤을 때 솔직히 농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한국의 한 왕릉을 지도 앱에서 검색한 뒤 리뷰를 남겨놓은 화면이었습니다. 그 리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자기 조카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리고 별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나는 처음에 그 장면을 보고 웃었습니다. 역사인물의 무덤에 별점 리뷰를 남긴다는 것 자체가 너무 낯선 일이었으니까요. 미국에서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링컨 기념관 방명록에 별점 하나를 남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분 뒤 나는 웃음을 멈추게 됐습니다. 그 리뷰가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장소에 비슷한 글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조카인데 너무했다. 역사책을 읽고 나니 화가 난다. 이건 용서 못한다. 나는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570년 전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 사람들이 여전히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처음에는 인터넷 특유의 장난 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더 찾아보면서 이 현상이 단순한 유머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사건을 배신의 역사로 기억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수백 년이 지나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화 한 편을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죠. 나는 그 사실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는 몇 세기 전 역사에 이렇게까지 감정을 쏟아내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연구하고 기록하는 것이지 분노하고 슬퍼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이 강하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사건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화면 밖으로도 흘러넘쳤습니다. 영화의 배경이 된 장소에 사람들이 실제로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 영월, 단종이 유배됐던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영화가 개봉한 뒤 그곳을 찾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특히 한 장소가 눈에 띄었습니다. 세면이 강으로 막혀 있고 한쪽은 절벽으로 가로막힌 작은 땅, 배를 타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곳의 이름은 청룡포였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영화 속 장면과 똑같은 풍경이 거기 있었습니다. 사흘짜리 연휴 동안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곳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평소보다 몇 배나 많은 숫자였죠. 사람들은 단순히 관광을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언덕에 올라 멀리 강을 바라보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나는 그 이야기를 읽으며 이상한 감정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모습이 어딘가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영화 속 마지막 장면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현실과 영화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순간이었죠.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영화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전부터 살아있던 이야기를 다시 꺼내 보여줬을 뿐이었습니다. 스크린은 그 감정을 담는 그릇에 불과했고 진짜 이야기는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이 나라 사람들 안에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아직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오래, 이렇게 깊이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길. 나는 영화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수많은 장면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장면은 따로 있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부분, 소년왕이 조용히 길을 걷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장면에는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규모 전투도 없고 격렬한 대사도 없습니다. 단지 한 소년이 조용히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그 길의 끝이 어디인지 한국 관객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 장면이 시작되자 극장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웃음도, 속삭임도, 그 어떤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이상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사람들처럼 소년왕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대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특별한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아니었고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나는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왜 그런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 장면이 너무 조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은 보통 큰 소리나 극적인 장면에서 감정을 느끼기 마련이죠. 하지만 그 장면은 정반대였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침묵이 말보다 더 크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소년은 아직 17살이었습니다. 세상을 제대로 살아보기도 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왕좌도, 권력도, 자유도, 그리고 지금 그는 자신의 마지막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머릿속에서 자리를 잡는 순간 극장 안 어딘가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 뒤 또 다른 곳에서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죠.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울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영화는 그 장면을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있는 그대로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의 끝에서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그 촌장이었습니다. 처음 영화에서 그는 욕심 많고 계산적인 사람처럼 보였죠. 유배지에 가면 콩국수를 마음껏 먹을 수 있을 거라며 왕을 따라간 사람. 그런데 마지막 장면에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길을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소년왕의 마지막 길을 혼자 두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권력은 이미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 있었고 소년왕의 곁을 지키는 것은 아무런 이익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위험한 일이었죠. 그런데도 그는 그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나는 그 장면에서 한국 역사 자료를 읽으며 반복해서 마주쳤던 단어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의리. 단순한 충성이 아니었습니다.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위험을 알면서도 옳다고 믿는 일을 끝까지 선택하는 것. 아마 한국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570년 동안 기억해온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일 것입니다. 비극이 슬픈 것이 아니라 그 비극 속에서도 누군가는 끝까지 사람답게 행동했다는 사실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것이겠죠. 나는 극장을 나오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이 영화가 한국 관객을 울린 것은 단순한 비극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비극 한가운데에서도 누군가는 등을 돌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57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의 가슴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570년이 지나도 영화가 끝난 뒤 나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극장 불이 켜졌는데도 사람들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눈을 훔쳤고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좌석에 등을 기댄 채 한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영화가 끝났는데도 소년왕의 그 조용한 표정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화 속 이야기의 배경이 된 장소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작은 도시 영월이었습니다. 소년왕 단종이 유배됐던 바로 그 땅이죠. 나는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강이 세면을 감싸고 있고 뒤쪽에는 절벽이 서 있는 작은 땅, 배를 타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곳의 이름은 청령포였습니다. 사진만 봐도 어딘가 외롭고 고요한 장소였습니다. 이 좁은 땅에 15살 소년이 갇혀 있었다는 사실이 사진 한 장으로도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사흘짜리 연휴 동안 평소보다 몇 배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았고
결국 관리기관은 오후에 입장을 제한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읽으며 잠시 멈췄습니다. 단순히 영화 촬영지를 구경하러 가는 것이라면 이 정도 반응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곳에 도착해서 모두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덕 위에 올라 멀리 강을 바라보는 것, 조용히 서서 사진을 찍는 것, 마치 영화 속 마지막 장면을 그 자리에서 다시 떠올리는 것처럼. 그리고 온라인에는 이런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단종 오빠 보고 있어요. 나는 그 문장을 처음 봤을 때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57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왕을 오빠라고 부르다니. 하지만 곧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역사 속 인물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이야기를 자기 일처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을 먼 역사 속 누군가가 아니라 마치 자신이 알고 있는 누군가처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현상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서점에서 조선 왕조 역사책의 판매가 크게 늘었다는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조선 왕조실록 관련 서적이 평소보다 몇 배나 더 팔렸다고 했습니다. 영화 한 편이 사람들을 역사책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사실이 꽤 놀라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많은 나라에서는 영화 한 편이 수백 년 전 역사 서적의 판매를 끌어올리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한국 안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외 관객들도 같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죠. 단종은 실제로 어떤 왕이었을까? 그가 유배됐던 장소는 어디에 있을까? 왜 한국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오래 기억하고 있는 걸까? 나는 그 질문들을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나 역시 몇 주 전까지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 질문의 답이 어디에 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이 영화는 단순한 흥행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오래된 기억을 다시 세상에 꺼내놓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생각보다 훨씬 멀리까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 나 같은 외국인의 마음 한편까지. 어떤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570년 동안 이 이야기를 붙들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아닐까. 나는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이 모든 이야기의 끝이자 어쩌면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내가 이해한 한국. 나는 역사 칼럼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생각해왔습니다. 역사는 결국 기록일 뿐이라고. 왕이 바뀌고 나라가 무너지고 권력이 뒤집히는 이야기들은 시간이 지나면 책 속 문장으로만 남는 것이라고. 그것이 내가 15년 넘게 역사를 다루면서 굳어진 생각이었습니다. 감정보다는 사실을, 슬픔보다는 분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이 이야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570년 전의 사건이었습니다. 소년 왕이 왕좌를 빼앗기고 멀리 산골로 유배됐던 이야기. 다른 나라였다면 아마 역사책 몇 페이지로 끝났을 것입니다. 권력 다툼의 사례로 정리되고 각주 하나로 묻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 살아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왕의 이름을 기억했고 그가 머물렀던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570년 전 배신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도앱에 별점 하나를 남기면서 나는 처음에 그 감정이 낯설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문화에서는 역사를 그런 방식으로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화와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나는 조금씩 이해하게 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역사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끝나지 않은 채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계속 숨쉬고 있는 이야기였죠. 그래서일까요? 이 영화가 해외에서도 반응을 얻은 이유는 화려한 장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전쟁도 없었고 거대한 볼거리도 없었습니다. 대신 아주 단순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소년 왕과 그 곁을 지킨 한 사람, 그 두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영화 속 마지막 장면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소년 왕이 조용히 길을 걸어가던 장면, 그리고 그 옆에 한 사람이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콩국수를 먹기 위해 따라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소년 왕의 마지막 길을 혼자 두지 않겠다고 선택한 사람이 됐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아무런 이득도 없는데, 그 장면은 어쩌면 한국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570년 동안 기억해온 이유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왕의 비극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비극 속에서도 누군가는 끝까지 사람답게 행동했다는 사실. 손해를 알면서도, 위험을 알면서도 옳다고 믿는 일을 선택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 아마 그것이 이 이야기를 단순한 비극과 다르게 만드는 이유였을 것입니다. 나는 그 사실을 이해하고 나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이 영화가 만들어낸 가장 놀라운 일은 900만이라는 흥행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오래된 감정이 언어의 벽을 넘고 문화의 벽을 넘어 전혀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전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570년 전의 슬픔이 2026년의 극장에서 다시 사람들을 울렸다는 것. 그리고 그 슬픔이 태평양을 건너 나 같은 외국인에게도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왔다는 것. 나는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를 조금 다르게 봅니다. 이 나라는 자신의 역사를 쉽게 잊지 않는 나라입니다. 비극을 비극으로 기억하고 의리를 의리로 기억하고 소년왕의 조용한 마지막 걸음을 수백 년이 지나도 마음속 어딘가에 간직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 나라 사람들은 몸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역사 칼럼을 15년 넘게 써온 나는 이 여행을 통해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역사를 기억하는 방식이 곧 한 나라의 품격일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그 품격이 때로는 전쟁 기록보다, 경제 수치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사람들을 움직인다고. 그것이 내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AI를 활용해 한국 역사 속 이야기와 그 의미를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우리 역사 속 인물과 가치가 지닌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나요? 그렇다면 댓글 부탁드려요.